가을 어느 날이었죠. 오랜 친구 넷이 설렁탕집에 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한동안 못 본 얼굴들이 반갑게 그지없었죠. 야, 살 빠졌다. 너는 머리가 더 하얘졌어. 놀리는 것도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서는 순간이었죠. 누군가 오늘 내가 쏜다 하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속이 뜨끔했죠.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그 사람이 냈거든요. 다음엔 내가 낼게. 입에서 나온 말이 공수표인 걸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는데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지더군요. 그 노란 잎사귀가 오늘따라 지갑 속 10,000원짜리 2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 단톡에 알림이 울려도 그날 선약이 있어서 하고 빠지기 시작했죠. 밥 한 끼가 아까운 게 아닙니다. 밥값 앞에서 움츠러드는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크게 서럽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의 궁핍은 질감이 다릅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연금이 찍히죠. 관리비, 보험료, 약값, 통신비.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 그 숫자를 매달 확인하는 마음이 시험 성적표 봤던 그때와 닮았습니다. 마트에서 손이 먼저 가격표로 가고 병원 접수대에서 본인 부담금 확인할 때 손이 떨리죠.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사줘 하면 웃으면서도 주머니 속 지갑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모임을 끊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람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혼자가 편해. 눈치 안 봐도 되고 맞출 것도 없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은 맞죠. 그런데 밤 9시쯤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는 거실에서 문득 전화기를 들여다본 적 있으시죠? 아무 알림도 없는 화면을요. 그때 드는 감정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외롭다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괜찮다고 하기엔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죠. 편한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뼛속까지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왕족이었죠. 조선 왕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남의 잔칫집 문턱을 넘으며 밥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름은 이하응. 훗날 흥선대원군이라 불리게 될 사람이죠. 그러나 그 훗날은 아직 까마득히 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훗날이 오기 전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하응은 남연군의 아들로 왕실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엄연한 종친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 안동 김씨가 나라를 틀어준 세도 정치 시대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종친은 체면만 왕족이었죠. 살림은 보릿고개 농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왕실 족보에 이름은 올라있되 그 이름 석자로 쌀 한 돼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하응을 궁도령이라 불렀다 합니다. 궁핍한 도령이라는 뜻이었죠. 그가 가장 자주 발길을 들인 곳은 잔칫집과 상갓집이었다고 합니다. 잔치가 있으면 밥상이 나오고 초상이 나면 조문객에게 국밥이 돌았으니까요. 시전 상인에게 외상을 달라 하면 상인이 코웃음을 쳤다고도 하죠. 왕족에게 그런 소리를 해도 갚을 길이 없으니 고개를 숙일 수밖에요. 여기서 한번 그려보시죠. 잔칫집에 가는 길 이하응이 가장 먼저 삼킨 것은 밥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존심이었죠. 대문 앞에서 잠깐 멈췄을 겁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고기 굽는 냄새가 담 너머로 번져오는데 왕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남의 잔치에 숟가락을 얹으러 가는 거죠. 밥상 앞에 앉으면 곁에 앉은 이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또 왔네. 저 양반은 올 때마다 빈손이야. 안 들렸을 리 없죠. 들리는데 못 들은 척 밥 한 숟가락 뜨는 겁니다. 그 밥이 목구멍을 넘어갔을까요? 어쩌면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삼켰을 겁니다.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하응은 일부러 더 초라한 척 했다 합니다. 술에 취한 척 한량 행세를 했다고 하죠.
안동 김 씨에게 야심을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웠으니 얕보이는 것이 오히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목표이고 속이 문드러져도 웃는 얼굴. 그게 이하응의 갑옷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하응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잔칫집에 갈 때 이하응에게는 더 편한 선택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이하응에게도 혼자 있는 쪽이 편했을 겁니다. 잔칫집에 안 가면 수군거림도 없고 자존심 삼킬 필요도 없으니까요. 문 닫고 방에 누우면 아무도 궁도령이라 부르지 않지요. 그런데 이하응은 편한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모를 당하면서도 계속 사람들 사이에 나갔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힘을 잃고 누가 힘을 얻는지 그건 방 안에 누워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었죠. 불편한 자리에 남았기 때문에 세상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낯익지 않으십니까? 식당 계산대 앞에서 괜히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피한 적. 그래서 다음 모임은 아예 빠지기로 한 적. 그 설렁탕집 테이블에 앉은 넷 중에 지갑이 편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한 사람은 카드를 꺼내면서 이번 달 카드값을 떠올리고 또 한 사람은 속으로 다음이 부담이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날 카드를 낸 친구도 돌아가는 길엔 당신처럼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우린 모두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서로의 얼굴이 보고 싶어 그 자리에 나온 것뿐이니까요. 이하응은 결국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대원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에는 그런 역전이 잘 오지 않지요. 솔직히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 역전이 아니라 이하응이 편한 길을 놓아버린 순간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맞는 말이죠. 아무도 그 말을 틀렸다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편한 것과 좋은 것은 다르지요. 밥값 앞에서 작아졌던 그 마음, 그것은 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제 밥값은 제가 내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자존심이죠. 돈이 줄어든 것은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이지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당연한 본능인 겁니다. 밥값보다 비싼 것은 함께 밥 먹을 사람이죠. 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거기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지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톡방을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임 연락이 왔는데 안 읽은 척 넘긴 그 단톡방 말입니다.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열어서 읽기만 하세요. 거기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두 번째, 조금 더 마음이 나시면 거기에 짧게 한 줄만 쓰세요. 요즘 좀 바빴는데 다음엔 나갈게. 그 한 줄이면 닫은 문에 손잡이를 거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이 더 내키시면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 요즘 산책하는데 내일 같이 한 바퀴 돌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1,500원이죠. 산책에는 계산서가 없습니다. 봄바람, 가을바람 한 줄기면 밥상 위의 찬 공기보다 훨씬 따뜻하죠. 하나만 고르세요. 첫 번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하응의 잔칫집 시절에 대해 기록에 남아있는 감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긴 수모의 시간 동안 그가 끝내 택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죠. 편한 길. 어머님, 아버님, 혼자가 편하시다면 그 마음 누구도 탓할 수 없죠. 다만 밤 9시에 전화기를 들여다보시게 되거든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나이 드니 친구 다 필요 없더라. 그저 혼자가 제일 편하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맞아요. 억지로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돈 쓸 일도 줄어드니 참 편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혹시 그 편하다라는 말이 좋다는 말과 정말 같은 뜻일까요? 예로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려왔죠. 이건 단순히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인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내 생각이 맞는지, 내가 여전히 매력적인지 알 길이 없어요.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 속에서 나 여기 살아있구나를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끝까지 관계를 놓지 못하는 본능적인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기운이 없어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결핍 때문에 나는 친구가 필요 없어 라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건 나 자신을 너무 가혹한 방으로 밀어넣는 일일지도 몰라요. 혼자도 괜찮지만 함께일 때 더 빛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멋진 어른의 용기입니다. 오늘 저녁 단톡방 하나만 열어보세요. 조용히 대화 내용을 읽기만 해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은 다시 넓어집니다. 아니면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웃과 나누는 인사 한마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면 충분합니다. 에너지를 다 쓰는 관계 말고 나를 확인받는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혼자일 때보다 분명 더 자주 웃게 되실 거예요. 항상 어머님, 아버님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딸이었습니다.